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82화 암행 마교의 음모 세 번째 이야기. 지역 일행은 적들의 배 안으로 정광석화에 빠르기로 돌진했다. 지역 일행은 천지인의 방위를 점하고 삼재진과 같은 모습이었다. 허허,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 이는 동이의 후손인 예맥족 고대 신앙의 근간이 아니던가. 아무튼 지역은 강력한 열양기공을 발휘하였는데 그의 두 눈에서 강렬한 마기가 주변으로 뿜어져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의 신형은 흡사 마왕과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습격에 적들은 화들짝 놀랐고 암흑가의 무리는 지역 일행이 펼친 무공 앞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발악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어떤 녀석은 날아오는 권형에 그저 얼굴을 내어주는 자세였으며 어떤 녀석은 당황하여 허둥대다가 병기도 꺼내지 못한 채 가슴팍에 주먹이 꽂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다. 그야말로 지역의 일행을 맞이한 암흑가의 무리는 오합지졸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 지역은 여의팔보관섬의 안보를 밟았고 그를 처음 맞는 적은 지역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의 얼굴에 강력한 압력을 받았고 무극철권! 퍽! 첫 번째 적은 팽그르르 돌며 쓰러졌다. 지역의 움직임은 빠르고 강력했으며 적들은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역 일행을 맞는 적들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 이놈들 어디서 감히 우리를 습격하려 드느냐? 지역은 외치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화는 부드럽고 날카로운 검술로 적들을 베어내며 그녀의 검은 빛을 반사하며 매우 화사하게 번쩍였다. 남궁혁은 빠르고 강력한 권격으로 적들을 무력화시켰는데 그의 주먹이 적의 몸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그의 권격은 그동안 지역이 공들여 전수한 대자연의 권기가 내재하여 강력함을 더하였고 그는 무엇보다 총경과 전사경 등을 전개할 수 있는 내가 고수이므로 그 앞에 나선 적들은 그의 일수에 죄다 불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암흑가의 무리는 지역 일행의 기습 공격 앞에 크게 당황했고 하나 둘씩 무기력하게 쓰러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우두머리는 제법 강력한 무공을 지닌 자로 지역의 공격을 막아내며 필사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너희들이 누구이게? 감히 우리 마교의 일원인 흑사회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또한 너희들은 우리의 계획도 방해하는 것이냐? 우두머리는 검으로 지역의 경력을 밀어낸 후 외치며 쓰러진 본인의 부하들을 보았다. 그리고 직후 분노가 일어나 쌍수를 마구 휘저으며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아마도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는 부하들을 보며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행동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역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공수를 거듭했다. 이에 이들의 기운이 배 안을 온통 뒤흔들었다. 지역의 열양기공과 우두머리의 음양마공이 강대강 충돌하였고 강력한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후후후후. 지역은 매우 여유로운 웃음을 흘리며 연신 손을 놀렸고 또한 여유롭게 말했다. 허허, 상대를 압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은 무인의 치열한 결전에서 절대 금기가 아니겠는가. 나 천만은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헉! 천만하고. 지역은 엄한 말과 함께 거침없이 여의팔보관섬의 선보인 절대 무보를 밟았고 상대는 천마라는 말에 기겁하였으나 찰나 지역의 절대적인 무보로 그의 발밑에서 공기를 찢어발기는 파공성이 주변에 심하게 울려 그는 더욱 정신이 혼미하였으니 지역의 무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달궈져서
주변에 큰 공포를 불러왔고 본격적으로 우두머리를 강력하게 겁박하며 달려들었는데 그의 공격은 강력하고 또한 신속 정확했으며 우두머리를 거세게 밀어붙이며 압도했다. 우두머리는 크게 당황하였고 안간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지역의 막대한 내공과 열양기공의 압박을 막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지역의 강력한 일격이 출수되었고 이에 우두머리는 가슴을 내주어 강타당함과 동시에 몸이 공중으로 떠오른 후 선상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우두머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끝났군. 더 이상 우리가 이용하는 상선을 괴롭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지역은 남은 암흑과 패거리를 속절없이 모두 제압하였고 배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지역은 남궁역과 구양정을 보며 이제 우리는 상선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북해 빈궁으로 향할 것이오. 세상은 난세여. 이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악행을 막고 몸소 평화를 실천할 것이오. 이것이야말로 대동 경천의인을 이루며 화령과 천신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궁극이니 말이오. 지역은 두 눈에서 매우 신비로운 황금색 이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들은 상선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여정을 이어갔고 앞으로의 여정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지역의 마음속에는 중요 어르신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그는 예맥 쪽의 정체성을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교교주로서 중원의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또한 그는 결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지역 일행이 이용하는 상선배 후미 가판의 세 사람이 배 난간에 기대어 드넓은 장강 수변과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배는 유유히 장강의 물결을 따라 움직였으며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달빛으로 인해 장강의 물결은 매우 신비한 모습이었다. 아름다운 여인,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은 여인의 두 눈에 담긴 장강의 물결 또한 매우 신비로운 모습이었는데 가가 이제 밤이 되니 이곳 가판은 기온이 낮아 조금은 추운 것 같네요. 춥소? 그러면 지금 선실로 들어가겠소. 아니에요. 장강을 구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처음인데 조금 더 구경하고 싶군요. 하하하하. 소적께선 그동안 장강을 구경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지역과 구양정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남궁역의 말이었다. 이에 정은 조금 의기소침한 얼굴이었고 소저는 극심한 질병으로 종산 비원을 쉽게 나설 수 없었소. 송강현 저작거리를 나온 것도 손가락으로 꼽을 만할 거요. 혁공. 그럼 혁공은 이곳 장강을 몇 번이나 구경하였소? 하하하하. 그런 사실이. 공자, 사실 저도 이번 금능행으로 이곳 장강을 이용한 것이 처음입니다. 물론 저도 장강을 본 것이 태어나서 처음이지요. 이런. 두 사람은 능구렁이 남궁역을 보며 서로 한참을 웃었고 어정쩡한 얼굴을 한 남궁역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무엇이 궁금하오? 정은 지역을 의문의 눈빛으로 보았고 말해보시오. 소저. 네, 혹시 종전 중유 선생을 보셨잖아요. 그분께서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었나요? 실은 내게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소. 무슨 말씀인가요? 지역은 정의 아름다운 눈, 사슴의 눈망울과도 같은 눈을 보며 지난날 중유와 대화를 회상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는데 공구 선생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중유 선생은 당시 위나라 장수로 위나라 왕을 측근해서 모시던 신분으로 공구께서 소천하실 때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소. 그런가요? 공구께서
소천하신 후 1년이 못 되어 동문이었던 자공께서 중요 어른을 찾았다고 하오. 아, 자공이라면 그도 노나라의 큰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소. 혁공. 지역의 말에 두 사람은 눈은 매우 반짝였고 지역의 입에 집중했다. 자공 선생의 말에 공구께서는 죽기 이래 전에 꿈을 꿨다고 하셨소. 그분이 말씀하시길 하나라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제단 옆에 시신을 두고 제사상을 차리고 주나라 사람은 서쪽을 향해 시신을 두고 제사상을 차린다지만 나의 제사상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시신을 두고 차려진 것을 보았다 하셨소. 네. 가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공자님. 공구대 선생의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후후후후. 예맥은 천신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조상이나 부모가 소천을 하면 언제나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제사를 드린다오. 어라. 그러면 공구 선생은? 그렇소. 그분은 예맥의 선조인 동이족의 출신이란 것이오. 에이. 나의 고조부 반열의 조상이신 남궁경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구 선생은 분명히 주나라의 예는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주나라를 따르리라 하시며 늘 주나라를 칭송하셨다고 합니다. 공자. 오. 경숙 선생이 혁공의 고조부 반열? 물론 그분은 주나를 칭송하며 오패 시대의 열국을 돌아다니셨지. 하지만 그분은 뜻을 이루지 못했어. 혁공, 그분은 하늘이 허락지 않았기에 노력은 하셨으나 시대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가 시류에 따라 세상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후 그 애자에게 본인이 동의의 후손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하오. 아무튼 난 중유 선생의 말에 매우 놀랐고 중유 선생의 입으로 전달된 공구대 선생의 뜻을 전달받았지.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나와 함께 살면서 몸소 보여주겠소. 단순한 말로 설명하기에는 다 담을 수 없으니 말이오. 선문답과 같은 지역의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실망하였으나 지역의 말을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지역은 하늘이 낸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허허, 이제 장강의 물결은 세 사람의 담소로 더욱 아름답게만 물들어갔으니 이들 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불야성으로 뜨거운 담소를 이어갔는데 이들 장강의 기행은 이렇게 저물어갔다. 지역 일행은 장강을 따라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금능에 도착했다. 금능이라는 도시는 매우 아름답고 큰 도시였다. 지역이 비록 초의 장사나 연예계라는 대도시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다고 하나 이곳 금능은 천년 되도록 번화한 모습도 모습이었지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로 그들의 여정 중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곳으로 생각된다. 금능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일행은 금능의 최고 객점에 마련된 별원을 숙소로 정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과 여러 개의 넓은 방을 갖춘 고급스러운 곳으로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가가,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화가 말했다. 정말 그렇소. 우리 모두 오랜 여행에 지쳤을 텐데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기력을 보충한 후에 다시 북해로 떠나면 좋을 것 같소. 지역이 답했다. 그날 저녁 지역 일행은 객점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역은 금능에 있는 신규 지부에서 모임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모임에 참여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신교의 상태를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그는 정식적으로 교주의 신분으로 외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밀리에 신분을 숨겨 신교 지부를 돌아보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금능에 있는 동안 이곳 신교 지부에서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소.
이 모임에 참석하여 현지 상황을 살펴보려 하오. 지혁이 말했다. 가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곳의 신교 지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평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임을 하는지도요. 마화가 동의하며 지혁과 함께 같이 가고자 하였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자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님이 가시는 길에 제가 빠질 수야 있습니까? 남궁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날 지혁 일행은 금능의 신교 지부로 향했다. 지부는 매우 화려한 건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지혁 일행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들어간 건물은 이들 세 사람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이곳은 10만 대산 종산의 신교 기운이 아닌 어둡고 사악한 기운이 주변에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가 이곳의 기운이 이상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화는 주변 분위기를 판단하고 속삭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소. 신교 지부가 아닌 우리가 그동안 장강에서 만난 암흑과 무리인 마교의 기운이 느껴지오. 그리고 이곳도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오. 생선 비린내 말이오.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오. 지혁이 심각한 표정이 되어 답했다. 지역 일행은 신교 지부의 모임에 참석하며 현지 신교 지도자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신교 지부가 모용세가의 암약으로 인해 마교로 둔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부의 주요 인물들은 모용세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은 신교의 이름을 빌려 이곳 금능에서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낮과 밤을 가려 낮에는 신교 활동을 열심히, 밤에는 암흑가의 음성적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지혁은 이들의 사악한 기운 때문에 더는 신교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했고 그의 두 눈에서 마귀가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놈들, 신교의 이름을 빌려 악행을 저지르다니. 더는 용서할 수 없다. 지혁이 분노하며 외쳤다. 지혁은 결심하고 신교 지부의 주요 인물들을 일벌백해하기로 했다. 그는 마화와 남궁혁에게 신호를 보내며 이들과의 싸움을 준비했다. 지역 일행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마교의 무리를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강력한 내가 공부의 내공력을 끌어올려 열양기공을 발휘하였고 쌍수를 출수하여 적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또한 그의 출수는 매우 호련한 모습이었으니 적들은 지역의 쌍수를 보았으나 흐릿한 모습으로 마치 천여 개의 팔로 보이기까지 하였으니 필시 그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화는 날카로운 검술로 적들을 베어내며 그녀의 검은 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번쩍여 선을 그렸는데 이 선을 따라 무리는 쓰러졌다. 남궁혁은 빠르고 강력한 권격으로 적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권이 쇄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때로 쓰러졌으니 이곳은 화령신을 모시는 신교의 거룩한 지부다.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어찌하여 내 놈들의 몸에서 강력하게 사기가 흐른단 말이냐? 내 놈들은 필시 사악한 행동으로 이곳 금능을 암흑으로 물들이고 있을 것이다. 지역이 우레와 같이 외쳤다. 지역의 외침에 금능 지부의 수장격인 5명의 노인, 즉 오로가 호련히 신법을 전개하여 이곳 신교 금능 지부 마당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청수한 신성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나 하나같이 사악한 기운을 뿜어내며 지역 일행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고 얼굴은 신성과도 같은 모습과 달리 매우 흉악한 흉신악살의 표정이었으니 이들의 신형에서 뿜어내는 기운은 밀림에서 활약하는 맹수와도 같았다. 감히 우리를 방해하다니 대담하군. 우리 금능의 신교 지부는 이곳에서 태양과도 같은 존재로
황군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인데 내 놈들은 어디서 온 잡종이냐? 흐흐흐흐. 무리하기 짝이 없는 것들. 어른이 물었으면 대답할 것이지. 안 되겠구나. 대답이 없으니 너희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로 중 한 명이 말했고 지혁은 지금까지 즉답을 하지 않고 다섯 노인을 노려보다가 지혁은 결연한 의지로 마화와 남궁혁에게 전음을 전개해 신호를 보냈다. 이들 다섯은 강적이오. 금능 지부에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아무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오. 마화와 남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투태세를 갖췄다. 지혁은 강력한 열양기공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며 더욱 강렬한 내공을 발휘했다. 그는 오로의 공격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로 중 한 명이 먼저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조법으로 매우 빠르고 날카로운 손톱을 휘두르며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지혁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지혁의 열양기공과 오로의 사악한 기운이 충돌하며 강력한 폭발음을 냈다. 주변으로 바람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다섯 오로 중에 지혁이 매우 여유롭게 동료를 상대하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의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다. 지혁은 빠른 움직임으로 오로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붉은색 혈벽과도 같이 붉은 빛을 내었고 마침내 오로는 그의 공격에 밀려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오로는 쉽게 쓰러지지 않았다. 이들 다섯은 다시 한번 강력한 내공을 발휘하며 합벽진을 이용하며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5명의 막강한 공격에 긴장한 지혁은 여의팔보관섬의 선보와 안보를 밟으며 빠르게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선보를 이용한 그의 다름질은 순간이동에 가까운 속도로 오로의 공격을 피하며 치명적인 일격을 출수했으니 그의 주먹이 오로의 가슴에 닿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고 오로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다. 너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곳에서 생을 마무리하자꾸나. 지혁의 두 눈은 황홀한 황금빛 이해가 번뜩였고 그의 음성에 결연한 의지가 담아 외쳤다. 이후로 이들의 싸움은 점입가경이었고 또한 다른 오로들도 지혁을 향하여 공격을 감행했다. 마화는 날카로운 검술로 오로 중 한 명을 상대했다. 그녀의 검은 빛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번쩍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황홀한 검으로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 검에서 나오는 검기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검이 오로의 몸을 베어내며 그의 사악한 기운을 무력화시켰다. 오로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으나 마화의 검술은 너무나도 빨랐다. 그녀의 검은 오로의 방어를 뚫어내 그의 몸을 여러 차례 베어냈다. 오로의 피가 공중에 흩날리며 그의 몸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남궁혁은 빠르고 강력한 공격으로 다른 오로를 상대했다. 그의 주먹이 오로의 몸에 닿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허허, 뼈가 부서지다니. 오로의 막강한 호신강기는 남궁혁 앞에 너무도 보잘것없는 강기란 말인가. 그는 빠른 움직임으로 오로의 공격을 피하며 태산도 부숴버릴 기세의 주먹으로 반격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화포와도 같았고 오로 중 한 명은 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남궁혁의 공격은 마치 태풍과도 같았으며 오로는 그의 공격 앞에 버텨낼 수 없었다. 결국 남궁혁의 강력한 일격에 오로는 쓰러져 대자로 누워버리고 말았다. 지혁은 오로 중 가장 강력한 자와의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열양기공은 점점 강력해졌고 오로의 사악한 기운을 압도했다. 지혁은 빠르고 강력한 주먹으로 오로를 연속적으로 공격했다. 그의 주먹이 오로의 몸에 닿을 때마다 오로의 몸은 강력한 충격과 진동으로 휘청거렸다. 반면 지혁은 밀보와 둔보를 교차하며 오로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러웠으며 오로의 공격을 흡수하며 차기미기의 현공으로 반격할 틈을 찾았다. 지역의 밀보는 오로의 공격을 받아내는 동시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고 둔보는 그의 몸의 호신 공부를 형성해 보호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했다. 마침내 지역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쌍수를 들어 올리며 강력한 내공을 집중시켰다. 이는 필시 상대의 내공에 자신의 내공력을 더하였고 그의 손에서 강력한 뇌력이 뿜어져 나왔으니 마치 천둥과도 같은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역의 쌍수에서 뿜어져 나온 뇌력은 오로의 몸에 닿자마자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다. 오로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가며 가루처럼 흩어졌다. 이런 그의 신형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산화한 것이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이곳 금능에는 없을 것이다. 이곳 또한 오용가의 농간이란 말인가? 지역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화와 남궁혁도 각각의 오로를 제압했다. 마화의 검에 베인 오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남궁혁의 강력한 주먹에 맞은 오로는 뼈가 부서지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침내 지역 일행은 금능 지부의 모든 적을 제압하고 이곳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지역은 급히 신만대산 종산 만마대전 광명좌사전에 이 소식을 전하여 금능 지부의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다시 신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조치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신교의 일원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금능 지부가 다시는 마교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혁을 시행했다. 지역은 매우 과감하고 과단한 결정으로 이곳 금능을 새롭게 한 것이다. 지역은 그날 저녁에 새로운 지도자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금능 지부를 이끌 것이오. 절대로 마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교의 본래 가르침을 지키며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오. 새로운 지도자는 경건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광명좌사전의 사자여. 저는 신교의 가르침을 지키며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역은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신교의 이름으로 금능 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오. 우리가 중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우리 광명좌사전은 각 지역의 신교 지부를 돌아볼 것이니 이를 명심하시오. 알겠습니다. 대사자님. 지역과 구양정은 굳이 본인의 신분을 이곳에서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으니 어찌되었든 신교의 신임 교주가 빈궁으로 향하는 것은 신교 내에서 극비였으니 말이다. 이제 지역은 금능의 신교 지부를 장악한 후 본격적으로 이곳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지부의 기록을 뒤지며 금능 지부가 왜 마교 지부로 변모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기로 했다. 지역은 마화와 남궁혁에게 명령했다. 우리는 이곳의 기록을 찾아봐야 하오. 금능 지부가 어떻게 마교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하오. 마화와 남궁혁은 지부의 주요 인물들을 취조하며 지역과 함께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래된 문서와 기록을 뒤지며 금능 지부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지역은 한 오래된 기록을 발견하고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여기 이 기록을 보시오. 이곳에 마교와 연루된 증거가 있어. 기록에는 금능 지부가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마교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신교의 일원들이 마교와 연합하여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했고 이후 마교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결국 지부의 주요 인물들이 마교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화가 말했다. 이런 신교의 일원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마교와 연합하다니. 결국 돈이 문제였군요. 남궁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신교의 이름을 빌려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군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이들은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교의 악행을 도운 것이오. 이곳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오. 그들은 금능 지부의 주요 인물들을 신중하게 신문하며 그들이 어떻게 마교와 연합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냈다. 지부의 주요 인물들은 마교의 위협과 금전적인 유혹에 굴복하여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고 자백했다. 지혁은 그들의 자백을 들으며 결심했다. 이들은 신교의 이름을 더럽히고 중원의 평화를 위협한 자들이오. 우리가 이들을 신교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오. 그들은 금능 지부의 주요 인물들을 신교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지부를 다시 신교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로 빠른 시간에 지역 일행은 금능 지부의 질서를 바로잡은 후 다시 북해 빈궁으로 향할 준비를 했으니 원래 계획으로는 바로 오후에 북쪽을 향해 떠나기로 하였으나 금능 지부를 새롭게 하는 일로 그들은 하루 더 금능에 머물기로 하였다. 지역 일행은 금능 지부를 떠나기 전에 이곳의 평화를 기원하며 신교의 가르침을 당부하고 다시 여정을 이어가려 하였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